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두 번째 주제는 고객 만족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용어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고객 만족이라고 이야기하면 고객을 만족시키는 거니까 고객이 뭐냐 가지고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저희들이 고객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만든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비해주는 소비자를 고객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점점 세상이 지나가면서 고객의 범위가 좀 커집니다. 커져가지고 우리하고 영향을 주고받는 사람, 그러니까 또는 내가 속해 있는 조직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든지 또는 우리한테 영향을 주는 사람들은 다 고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죠. 그래서 고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내부 고객하고 외부 고객입니다. 인터널 카스텀하고 익스터널 카스텀입니다. 이게 우리 기업으로 따지면 내부 고객이라는 것은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 상사도 고객이죠. 자기 부하도 고객입니다. 리포팅을 안 하더라도 자기 중심으로 리포팅을 하면 안 되고 과연 상사, 보고서를 받는 사람이 입맛에 맞도록 그게 이제 고객 만족이죠. 밑에 부하 직원들한테 일을 시키더라도 내 중심으로 일을 시키는 게 아니고 지시를 받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지시하는 거, 이게 고객 만족입니다. 그리고 업무라는 게 이게 프로세스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럼 저쪽에서 저한테 넘어오고 제가 절로 넘긴다 그러면 제가 절로 넘길 때 제 입장으로 넘기면 안 되고 저 사람이 내 일을 받아서 하기 쉽도록 그런 게 고객 만족입니다. 그런 식으로 인터널 카스터머 안에서도 고객 관계가 성립을 하거든요. 물론 외부 고객도 있습니다. 외부 고객도 1차 고객, 2차 고객, 3차 고객, 최종 고객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칼라 태블릿을 만들어서 대리점으로 넘기면 대리점이 1차 고객이고 이게 지나서 최종 소비자가 쓰면 소비자가 최종 고객입니다. 그 다음에 고객도 현재 고객도 있고 미래 고객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있는 고객이 원하는 게 있을 거고 또 지금은 아니지만 미래에 뭔가를 원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런 것까지 다 반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질문을 할 때는 주로 고객을 비판해 갈 때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는데요. 첫째, 우리 조직의 고객이 누구냐? 그럼 두 번째, 조직 속에서 내를 기준으로 나의 고객이 누구냐? 그 다음에 1차 고객, 2차 고객, 3차 고객. 그럼 현재 고객은 누구, 미래 고객은 누구냐? 이런 식으로 한번 질문을 해보면 우리의 고객이 누구다? 근데 문제는 이 중점 고객이죠. 이런 식으로 자기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라 그러면 뭐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의 고객이고 그럼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를 다 듣고 하면 어떤 사람은 어떻게 또 고객들 간에 또 이야기가 상충되는 경우도 생길 거란 말이죠. 그럼 과연 핵심 고객이 뭐고 중점 고객이 누구냐 이걸 찾아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코카콜라 케이스를 하나 봐서 말씀드릴까요? 코카콜라라는 게 이제 새로 처음에 이제 장사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벌써 이제 100년 넘게 장사를 하고 있는데 코카콜라인데요. 코카콜라가 벌써 한 8, 90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코카콜라 쪽에서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사람의 입맛이라는 건 항상 바뀌기 나름인데 90년, 80년 전에 만들었던 그 원액 이게 지금까지는 맞을 건가? 이제 거기에 대한 의문이 생기고 있죠. 그래서 뉴코기라고 해서 새로운 원료 배합을 만들어서 이제 재료를 만들어 가지고 미국 시민들한테 이걸 조사를 시키지 않습니까? 우리로 따지면 뭐 길거리 들어가다가 컵 2개 넣고 어느 게 맛있습니까? 이게 맛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했는데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자기들이 새로 만드는 코카콜라에 대한 반응도가 훨씬 더 높더란 말이죠. 그래서 코카콜라 헤드쿼터에서는 역시 사람 입맛도 80년, 90년 지나면 바뀌는구나. 이런 판단 아래 옛날 코카콜라를 없애버리고 새로운 코카콜라를 만들어서 시중에 내놨는데 내놓자마자 반응이 어떻게 오냐면 옛날에 코카콜라 맛을 즐기는 사람들이 전부 다 난리를 친단 말이죠. 무슨 이야기냐? 옛날 게 훨씬 낫다. 옛날 콜라 내놔라. 이게 빗발처럼 이제 이야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코카콜라에서는 할 수 없이 옛날 걸 다시 만들었죠. 그게 코카콜라 클래식 하는 게 옛날 클래식. 원래 코카콜라고 요새 나오는 게 이제 새로운 코카콜라인데 그 상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무슨 이야기냐면 실제 8대2의 법칙, 중점주의 법칙이죠. 28 룰이라는 게 우리나라 부자 20%가 우리나라 땅 80% 갖고 있다. 이런 논리하고 똑같은 논리입니다. 실제
코카콜라를 많이 팔아준 사람은 30%밖에 안 되지만 그 사람이 코카콜라의 70% 양을 팔아줬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중증 고객인데 이 사람들이 시장 조사할 때는 요 사람, 요 사람, 요 사람 전부 다 똑같은 표를 한 표로 준 거죠. 한 표를 주니까 숫자 70% 많은 사람, 이 사람은 30%밖에 소비를 안 해주는데 이 사람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고객을 정할 때도 중점적으로 고객을 정해야 됩니다. 가장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되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누군가 이걸 찾아내는 게 방법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객이 디파인이 되면 고객의 니즈를 찾아내야 됩니다. 고객을 만족을 시키려고 그러면 과연 고객이 원하고 또는 요구하고 또 이게 원하고 요구하지 않더라도 막연히 고객의 머릿속에 기대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 고객이 원하거나 요구하거나 기대하는 게 도대체 뭘까? 이걸 찾아내야 되는데요. 역시 그걸 찾아내는 방법 중에 가장 전통적인 방법은 고객한테 가서 소리를 듣는 겁니다. 고객의 소리를 듣자는 거죠. 저희들은 고객의 소리를 듣는 거를요, VOC라고 얘기합니다. 보이스 오브 카스터머라고 해서 VOC 이렇게 하는데요. 이 굿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1970년도에 여러 가지 소비자 태도 조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결과를 내놓고 고객 만족을 이 국군이 하는데 많은 기초적인 이론을 만드신 분입니다. 이 사람이 법칙을 수십 가지 만들어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하나, 예를 들면요. 컴플레인, 불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A라는 조직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세계, 예를 한번 해볼까요? 신세계 백화점이 있는데, 신세계에서 컴플레인 생길 일이 많죠. 매장이 좁다, 물건이 작다, 뭐가 어떻다, 불만이 굉장히 많을 건데, 만일 그 조직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이 100명 있다고 가정을 하면, 고객 중에 100명 있다고 가정을 하면, 실제 신세계 보고 당신들 이거 잘못하니까 좀 고치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 것 같습니까? 100명 중에서. 단 전제 조건은 미국이라는 사회는 할 말 다 하고 사는 사회입니다. 대충 겐틀한지 보시죠. 이 굿맨이 조사한 결과는 7사람이 컴플레인을 합니다. 7사람이 컴플레인을 하고 나머지 93명은 알조차 안 합니다. 그 자리에서 등을 돌려가지고 신세계 이거밖에 없어. 네, 내일부터 롯데 가겠어. 그냥 등을 돌려버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어떤 착각을 하느냐 하면 우리한테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양반 이런 생각들이 있어가지고 그 점잖지 못하게 불만을 해 이런 게 있으니까 불만 안 하는 7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벼간질을 합니다. 저 사람 좀 참지 적어도 못 참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중요한 거는 우리한테 컴플레인을 하는 7사람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제가 통계 하나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느냐 하면 IBM에서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문제가 전혀 없이 그냥 만족하는 사람은 다시 재고객으로 돌아갈 확률이 84%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해결해주면 이게 92%가 되거든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율이 높아야 되지 않습니까? 만족한 사람이 높아야 되는데 실제 조사를 해보면 문제가 생겼고 문제를 즉시 해결해주면 더 로얄티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 대신에 문제가 있고 해결이 실망을 하면 이거는 뚝 떨어지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한테 컴플레인하는 이 7명이라는 사람들은 그 조직을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바라기 때문에 귀찮더라도 내가 컴플레인을 하는 거고 그 컴플레인을 해결을 해주면 더 충성심이 더 높아집니다. 벌써 이게서 한 8% 이상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한테 컴플레인하는 사람을 벼간시한다는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죠. 하느님하고 오셔야 됩니다. 큰절하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저희들한테 불만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이제 문제는 나머지 93% 중에서 91명이 자기 주위 10사람한테 불만을 전념을 시킵니다. 가령 예를 들면 현대백화점이다. 현대백화점에서 서초동에 사는 어떤 아줌마 한 분이 반장쯤 됐다. 그래서 불만이 있다. 그러면 반상이 한번 열리고 나면 그 아파트 한동안 통째로 그냥 전멸입니다. 내가 얼마 전에 현대백화점 가봤더니까 불만을 할 때는요. 남들한테 불만을 전달할 때는 있는 불만을 그대로 절대 전달 안 합니다. 항상 과장을 합니다. 신세계 매장의 여사분들하고 다툼이 생겨서 불만이 있다 그러면 남들한테 전달할 때는 훨씬 더 드라마틱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매장도 좁고 주차장도 어떻고 뭐 교통도 불편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보다 훨씬 더 크게 포장이 되는 거죠. 그 중에서 13명은요, 자기 주위 20명한테 그 불평불만을 전염을 시킵니다. 그러면 우리 기회 컴플레인이 하나가 들어올 때는 실제 시중에서는 그거에 수십 배 내지 수백 배의 컴플레인이 떠다니고 그게 내 귀에 들어왔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거를 빙산의 일각으로 표시를 해야 됩니다. 실제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리한테 갖고 있는 불만은 이 빙산 전체입니다. 대부분의 고객들은 침묵을 하고 우리 귀에 들어오는 곳에 현장에서 대부분 묵살이 되고 몇 건만 우리 귀에 들어온다. 그래서 고객 만족을 할 때 프로세스는 통상 이렇습니다. 먼저 고객의 소리를 캡처하는 거죠. 귀로 들어야 돼요. 귀로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거는요, 고객의 불만, 고객의 요구, 고객의 니즈를 설사 들었다 하더라도 그걸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고객의 말로 표시를 하는 거거든요.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표시를 합니다. 불편해? 친절해? 나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그거를 구체적으로 상품을 만들 때 상품 사이즈가 5mm짜리를 6mm 해야 될지 7mm 해야 될지 이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일단 고객의 이야기를 캡처를 하면 그 조직의 용어로 일단 번역을 해야 됩니다. 이 트랜스레이터 이쪽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번역이 되면 번역에 맞도록 우리의 상품과 서비스를 고치는. 그래서 다시 고객에게 소리를 피드백 듣고 우리말로 번역을 하고 다시 쓰고 이런 식으로 사이클이 돌아갑니다. 번역하는 방법 중에서 이거는 뭐 산업공학 하시는 분들은 아주 잘 하시던데 하우스 오브 퀄리티라고 품질의 집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고객의 요구사항을 쫙 이야기를 하면 여기에 대해서 각 조직 기능별로 캡처를 해서 고객이 자꾸만 이러면 실제 구체적으로 메시지가 작다. 이게 뭐 품질이 나쁘구만 이러면 실제 품질 몇 프로 올려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회사의 기능하고 연결시켜서 제품을 이건 조금 골치 아픈 이야기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거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네요. 저희 삼성경제연구소는 성대한테 대해서 고객입니다. 왜 고객이냐면 성대에서 만들어주시는 박사들을 저희들이 소화를 하기 때문에 그쪽 측면에서만 제가 하나 고객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저희들도 박사들이 많이 들어오고 인터뷰도 하고 채용을 하고 또 다른 데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얼핏 볼 때는 한 5가지 정도가 저희들이 생각하는 대학에서 보내주는 사람하고 좀 차이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인데요. 첫째 하나가 이게 집드가 제대로 안 됩니다. 저스트 인 타임이 토요타 방식이 고객이 원하면 원하는 대로 만들어주는 방식인데 이 고객 입장은 거의 무시가 되고 우리한테 공급되는 그 박사들 들어오는 거 보면 집드가 아니고 생산자 위주로 만들어서 그냥 우리한테 던지는 방식. 이게 첫 번째거든요. 그럼 두 번째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은 박사급을 하나를 채용을 했을 때 3년 정도 추가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투자를 한 3년 정도 투자를 해야지 겨우 저희 연구소에서 보고서 쓸 수 있는데 투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6년 정도 데리고 쓰면은 이 똔똔이 됩니다. 3년 동안 우리가 또 추가로 공부시키고 교육하고 투자를 하고 나서 한 3년 정도 써먹어야지 똔똔이고 6년 지나서부터 겨우 저희들이 조금 이익을 보는. 다시 말씀드리면은 조금 이 연구를 하는데 기본적인 기본적인 건 돼 있는데 좀 필요한 기능들이 많이 부족해요. 세 번째는 이 복합 기능이 절대적으로 떨어집니다. 최근에 나오는 뭐 미국에서 들어온 박사나 일본에서 들어온 박사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박사들은 너무 이 외골수로 파는 것 같아요. 지가 딱 전공한 거 하나를 깊이 들어가기만 원하지 옆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 연구소 같으면 원하는 연구의 방향이 어떤 식이냐면 학제적인 연구를 굉장히 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죠.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대해서 GNP 성장률이 몇 프로냐 또는 환이 얼마까지 갈 거냐. 저희들이 환을 예측을 할 때 갖고 있는 모델 대한민국 모든 뭐 국책연구소라든지 KDI, 기획 우리까지 다 돌리면은 아무리 잘 돌려봐야 환이 910원 이상 못 올라갑니다. 910원이 최고 마지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환이라는 게 경제적인 어떤 논리 가지고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게 정치적인 논리, 다른 논리들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960원, 70원, 80원까지 올라간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경제로 가지고 푼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 GNP 성장률이 얼마가 될 거냐? 이거는 경제, 정치, 문화 뭐 이런 것까지 다 뺏어봐야지만 6.8%, 7.2%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죠. 나오는데
이 소위 말하는 저희들이 원하는 거는 처음에 이 T자로 시작을 해서 앞에 영역을 이렇게 훑어나가는 V자 이제 V자에서 어느 정도 좀 되면 U자 이제 저희들은 I자, T자, V자, U자 이게 이제 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로 주변 학문까지를 좀 옆에 많이 섭렵을 하고 상식도 많고 또 응용도 되고 또 시스템 싱킹도 되고 총체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을 원하는데 이제 막 들어오는 박사들 보면 아주 자기가 판 그 하나만 이제 고집을 하는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대학적 문제가 아니고 교육부 문제가 있습니다. 공급하고 수요가 안 맞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인력하고 이 저쪽에서 나오는 이 숫자하고 이거 자체가 이 아구가 잘 안 맞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 연구소 같으면 정책, 경제, 경영이 다 있는데요. 경영 쪽은 사람들이 굉장히 모자랍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저희 경제 같으면은 시카고에서 했던 박사들 정도도 오면 한 절반 정도 떨어지는 그 정도인데 경영 같으면은 미국에서 박사 땄다 그러면 뭐 100%다 채용, 100%라면 좀 거짓말이고 한 70% 이상 채용되는 이 시장의 수급 자체가 안 맞습니다. 이게 동일하게 맞아야 되는데 이 경제 쪽은 사람이 뭐 철철 넘쳐 흐르고 경영 쪽은 사람이 굉장히 없고 이런 식으로 시장의 수급이 잘 안 맞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 학습하는 방법을 좀 모르는 것 같아요. 그게 저희들이 원하는 거는 그 사람들 머릿속에 얼만큼 많은 지식이 들어있냐 이걸 원하는 게 아니고 얘가 과연 연구하는 방법을 아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학습하는 방법을 아느냐 이걸 원하는데 자기들은 머리 많이 들었다 책 많이 읽었다 이거 가지고 주장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이제 제가 이 고객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박사과정 학생들을 양성을 해주실 때 아마 이런 데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고객의 소리입니다. 제가 뭐 쓸데없는 말씀드린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게 고객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MOT라는 용어인데요. 이 고객 만족할 때는 MOT라는 용어를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MOT가 뭐냐면 모먼트 오브 트루스라고 했어요. 진실의 순간, 결정적인 순간, 소위 말하는 고객 접점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또는 우리 조직과 고객이 맞닿는 접점, 고객 접점을 MOT라고 그러는데요. 이 MOT라는 용어는 원래 경영학에 쓰는 용어가 아니고 투자들이 쓰는 용어입니다. 이 말을 처음으로 쓴 사람이 그 스칸디나비안 항공의 양 카슨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고객 만족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그 사례를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1982년도에 그때 나이가 42살로 스칸디나비안 항공의 사장으로 취임을 합니다. 자회사의 그 여행사의 사장을 하다가 70년도 말에 오일쇼크가 오고 모든 항공사들이 적자에 엄청나게 빠집니다. 빠지니까 그러면 좋다. 젊은 사람 하나를 발탁을 하자. 그래서 그 당시는 42살 되는 양카슨을 이제 발탁을 해서 사장으로 딱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놨는데 이 양반이 CEO를 맡은 지 1년 만에 7천만 불 누적 적자를 8천만 불 흑자로 바꿔버리고 또 1년 반 만에 트랜스포테이션 오브 더 월드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유럽에 취향한 항공사에 대한 고객 만족도를 측정을 해서 랭킹 1, 2, 3등을 발표하는 회사인데요. 1년 반 만에 1등으로 딱 올라간 지 지금까지 계속 1등을 유지하고 있는 데가 스칸디나비안 항공입니다. 그래서 아주 뭐 고객 만족에서는 거의 뭐 전설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저도 이제 스칸디나비안 항공을 가봤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벤치마킹이 이제 주특기입니다. 뭐 세계 어느 나라에서 뭐가 잘한다 또는 뭐 어느 기업에서 뭐가 잘한다 이러면 저희들은 교과서 보고는 안 되고요. 하여튼 보따리 사들고 바로 날아갑니다. 날아가서 실제 인터뷰 뜨고 벤치마킹하고 배우고 실제 현장도 가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SAS가 이제 잘한다길래 저도 실장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본사가 어디 있느냐 하면 스웨덴 스톡홀름에 있습니다. 그래서 스톡홀름을 가면서 제가 비행기를 일부러 이제 스키폴까지는 칼을 타고 가고요. 스키폴부터 요떼버리까지는 스칸디나비안 항공의 국제선을 타고 요떼버리부터 스톡홀름까지는 국내선을 타고 일부러 비행기를 두 번을 타봤습니다. 국내선하고 국제선을 타봤는데 저희들이 고객 만족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착각을 하느냐 하면 고객 만족이야 뭐 고객들한테 친절하고 인사 잘하고 예의 바르고 이러면 고객 만족 아니냐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 고객 만족이라는 건 스마일이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아니라고 좀 어폐가 있습니다. 스마일도 중요하죠. 고객한테 친절하는 건 중요하죠. 중요한 거는 이 스마일보다도 시스템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요. 한 두 가지 예만 들면 스칸디나비안 항공은 이런 식입니다. 아주 단순한 예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서비스업 중에 가보시면은 어디 가나 고객의 소리, 고객의 함, 이런 함 보셨죠? 거기다가 불만사항이 있으면 적어서 넣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혹시 그 안에 뭐 글자 적어서 넣어 보신 경험 있으십니까? 그거 없습니다. 그거 쓸 수가 없습니다. 그 함 안에 뭐를 써서 넣으려고 그러면 첫째, 내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그 조직을 사랑을 해야 되고, 세 번째, 종이가 있어야 되고, 네 번째, 펜이 있어야 되고, 다섯 번째, 그럴 만한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섯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기란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아무리 뭐 고객의 소리를 듣겠다 해서 이렇게 봉기 만들어가 벽에 붙이나 봐야 어느 누구도 거기에 안 넣습니다. 근데 스칸디나비안 항공은 어떤 식으로 해놨느냐 하면 함을 하나 딱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Let's talk, 이야기해 봅시다. 이렇게 놓고 명함을 넣으세요. 이렇게 만들어 있습니다. 당신의 명함을 떨어뜨리세요. 그럼 예를 들어 제가 가다가 불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쓰고 뭐고 할 필요 없습니다. 명함 꺼내서 그냥 드랍 하고 그냥 값버리면 됩니다. 그럼 그 내부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명함을 수거를 해서 그 고객이 있는 소재지의 매니저가 24시간 내에 전화를 하도록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사무실에 딱 앉아 있으면은 한국 지점 SAS 매니저가 전화가 옵니다. 당신 몇 월 며칠 날 스키폴에서 명함을 떨어뜨렸죠. 그렇다. 뭐냐? 불만이 뭐냐? 그럼 보니까 뭐 누가 불친절하더라. 뭐가 잘못됐다. 우리가 이거 쓰기는 힘들지만 말로 떠들기는 굉장히 쉽거든요. 그럼 전화로 이야기해 줘 버리면 됩니다. 한 2, 3분 만에. 이렇게 잘하시오. 이렇게 하고 전화 딱 끊으면 한 4월쯤 있다가 요만한 선물이 하나 옵니다. 고맙다고. 스웨덴 이제 그 자기들이 가장 그 토산물로 좋은 게 흙으로 빚은 요만한 선물하고 그다음에 나무를 이렇게 깎은 말 같은 거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이제 아주 일본말로 말하는 오미야게인데 돈으로 따지면 여기 한 3,000원, 2,000원 정도 될 겁니다. 그런 걸 선물로 꼭 보내줍니다. 그 문제는 이런 걸 만들어 붙이는 게 아니고 그걸 시스템적으로 고객이 아주 쉽게 그냥 명함을 드랍 이걸로 해결될 수 있도록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또 한 가지 더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스칸디나비안 항공의 국내선에서는 좌석표가 없습니다. 좌석번호가 없습니다. 그거 참 저도 신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 주말을 요떼고리에서 보내고 월요일 아침에다가 이제 스톡홀름으로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됩니다. 저희들은 비행기 최소한 30, 40분 전에 공항에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프로세싱하고 좌석표 받으려고 그러면. 제가 한 40분 전쯤 돼서 나가서 게이트 앞에 앉아 있으니까 손님이 저희들 빼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상해서 아니 몇시 몇 분에 이 게이트 맞느냐 이러니까 그 창구 있는 직원이 맞다. 그 왜 손님이 없느냐 그러니까 그 창구 직원이 왜 이렇게 빨리 오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제까지 와야 되는데 10분 전에 오면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 보니까 30분, 20분, 15분쯤 되니까 몇몇 사람들이 쭉 오고 10분쯤 되니까 사람들이 우 몰려오더만은 그냥 쭉 줄 타다시피 해서 쭉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프로세싱의 차이점이 뭐냐면 우리는 국내선 타더라도 티켓팅해서 엮고 여면 이거 치가지고 좌석표 보고 이래가 주지 않습니까? 한 사람 프로세싱 하는 최소한 2분, 1분 이래 걸립니다. 그쪽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티켓에다가 좌석표가 없습니다. 그냥 옛날에 저희들 전차 탈 때 착하다 찍어주듯이 그냥 표 들고 나오면 착하다고 그냥 지나가서 그냥 들어가 버립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고 제가 또 물어보니까 자기들이 스웨덴 국민들한테 물어봤다는 겁니다. 자, 비행기표에 좌석표가 있고 30분 전에 올래? 안 그러면 비행기표에 좌석이 없고 10분 전에 올래? 라고 물어보니까 90% 이상이 좌석 필요 없다. 단, 자기가 좋은 좌석을 앉고 싶으면 15분 전에 오면 된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10분 전에 오니까 15분 전에 와서 미리 차 타고 좋은 자리에 차지하면 되는 거고 바쁜 사람은 5분 전에 오고 3분 전에더라도 비행기 타고 가면 된다는 거죠. 고객들한테 물어보니까 고객들이 시간을 원하더라는 거죠. 좌석은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이런 겁니다. 이런 게 이제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비행기 항공회사에 하면 뭐 친절하고 뭐 잘생긴 이쁘장한 뭐 스튜디오에서 맛있는 기내식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실제 고객들이 원하는 게 뭐냐 이걸 찾아내고 고객의 불만이 뭐냐 이런 걸 거창스럽게 하지 말고 드랍 이거로서 해결을 해주고 이런 게 시스템이라는 거죠. 제가 이야기가 좀 그렇는데요. 이 MOT가 뭐냐면 그런 양카슨이 이제 만들어낸 것 중에 하나가 MOT입니다. MOT는 원래 투사들이 쓰는 용어입니다. 투사들이 언제 MOT라는 용어를 쓰는가 말이죠. 이 양카슨이 개인적으로 투를 굉장히 좋아했다 그래요. 그래서 휴가 받으면 뭐 스페인 가서 이제 투를 구경을 하고 하는데 저도 텔레비전 보니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빨간 천을 가지고 막 서로 한참 올라다가 마지막 순간 되면 창을 뽑지 않습니까? 창을 딱 뽑아서 소의 등골을 딱 찌릅니다. 찌르는데
정말 희한하죠. 소의 등골을 제대로 하고 딱 찌르면 뭐 그 자리에서 소가 그 큰 게 꽝 하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의 등골을 잘못 찌르면 뭐 소가 더 화가 나서 얼마 전에 그도 보니까 토픽 보니까 한 명 죽었다 그러죠. 그죠? 소 뿔에 받쳐서 죽는단 말이죠. 그럼 그 순간 투사가 창을 빼들어서 소의 등골을 열어보고 있는 요 순간이 MOT입니다. 진실의 순간입니다. 왜? 그때는 진실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저 소의 등골을 제대로 찌르면 나는 그날 영웅입니다. 내가 저 소의 등골을 제대로 못 찌르면 나는 저 소의 뿔에 받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등골을 찔러야 되겠다.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진실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MOT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거를 양칼슨이 기업 경영에 딱 도입을 해서 우리 조직과 우리 고객이 맞닿는 접점에서 우리 종업원들이 고객의 마음을 한 분만에 딱 찔러주면 고객은 만족을 하는 거고, 그때 변중망울이면 이거는 형편없는 회사로 우리가 전락을 한다. 우리 스칸디나비안 항공은 하루에 고객과 800만 번의 고객 접점이 있다. 자기가 다 카운트를 해본 말이에요. 800만 번의 고객 접점에서 어떻게 우리가 고객의 등골을 찌를 거냐 말 거냐, 이게 우리 회사의 성과의 핵심적인 요소다. 이런 식으로 이제 파악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MOT에서는 더하기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고 곱하기의 법칙이 성립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참 골치 아픈 이야기인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요, A라는 조직이 고객 접점이 이제 5개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각각의 가중치는 20%입니다. 각 접점에서 고객이 90%씩 만족을 했습니다. 90점을 줬습니다. 그럼 평균에서 90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고객 만족에서는 90%를 5번 곱한 59점이 고객 만족의 점수입니다. 더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번, 2번, 3번, 4번에서는 100점을 받았습니다. 5번에서 0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평균에서 80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 곱하기 0을 해가면 전체가 0점이 되어버립니다. 더하기 법칙이 성립하지 않고 곱하기 법칙이 성립합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실로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름입니다. A라는 고객이 뭐 제주도 가고 설악산 가면 교통도 복잡하고 바쁘니까 이번 여름은 실로텔 스모 패키지 이거 2박 3일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해준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전화를 걸 거 아닙니까? 그럼 프론트로 연결이 되고 예약을 합니다. 당일날 돼서 이제 호텔에 들어오죠. 들어와서 쭉 2박 3일간 지내다가 제일 마지막 날 나오면서 체크아웃하고 자기 차를 타고 호텔에서 나옵니다. 아마 고객 접점이 1000개 이상 일어날 겁니다. 모든 걸 만족을 했습니다. 뭐 친절하고 시설도 좋고 깨끗하고 사우나도 좋고 골프장도 좋고 퍼펙트하게 만족을 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호텔을 체크아웃을 하고 호텔을 나오다가 차에다가 짐을 싣고 주차요원하고 나오다가 아주 사소한 걸로 무슨 컴플레인이 생겼단 말이죠. 뭐 이래 상승 효과를 일으켜가지고 뭐 나가서 주차요원하고 뭐 삿대질하며 싸움을 했다고 가정합시다. 근데 이 제가 다른 말입니다. 저도 대한민국의 대학을 군대 가보는데요. 대학의 이미지 중에서 가장 제가 급신하는 게 어디냐면 학교 수위입니다. 학교 수위가 총장님보다 훨씬 더 급신합니다. 저도 뭐 서울대니 뭐 성대대 가지고 최근에 안 가봤습니다. 홍대니 뭐 연대니 고대니 같은 데 가보면은 수위들이 말이죠. 대부분의 대학들이 어떻게 나오냐면 자기들 저희 바로 종업원들을 쓰면은 직접 직원들을 쓰면 인건비가 많이 올라오니까 대부분 다 그 외부에 위탁을 하거든요. 수위들은 위탁을 하는데 이 수위들이 그 소위 이 뭐라 그럽니까 그들은 피우는 게 아주 대단합니다. 차를 몰고 자기가 오나를 해서 들어가면 입구에서 어디 오셨냐 뭐냐 뭐 조금 뚜렷하지 않으면 내리시오 뭐 뭐를 내고 적으시오 저거 가지고 도장을 맡아오시오. 이게 대단합니다. 학교의 이미지가 이 수위들 출입할 때 그게 좌우되는 게 굉장히 큽니다. 이 옛날에 실로텔도 마찬가지인데요. 실제 제가 있는 케이스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실로텔에 하루에 숙박을 하는데 어떤 데는 10만원, 15만원, 20만원씩 하는데 실로텔 이미지 벼리는 것 중에서 많은 부분이 그 주차요원들입니다. 주차요원들은 주로 어떤 사람이냐면 외주를 줬고 주차 요원 정도 하니까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조금 저층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웬만큼 고객이 있으면 속에 어떤 불만이 있는지 손님들하고 계속 싸움을 합니다. 만약 이제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고객이 아주 친절했다가 마지막에 불만이 하나 생겼단 말이죠. 그럼 전체 1000개 중에서 999개는 만족을 하고 하나를 불만했으니까 고객이 점수를 99점 9를 줍니까? 그렇게 안 줍니다.
100점을 990하고 곱하고 마지막에 0점을 곱해요. 0점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요. 옆에 있는 친구가 요번에 휴가 어디 갔다 왔느냐? 요번에 너는 휴가 안 가고 실호텔 가서 2박 3일 성우 패키지 했어. 실호텔 어떻대?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뭐도 좋고 뭐도 좋고 뭐도 좋고 뭐도 좋은데 뭐 주최원들이 조금 이상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안 합니다. 첫마디가 야 실호텔 그놈들 순 깡패밖에 없대? 이래 나옵니다. 첫마디가 그렇게 나옵니다. 왜 그렇게 나오느냐 하면 앞에 999개는 당연히 자기가 거기에 상하는 대가를 치렀다는 거죠. 숙박당 20만원 돈이라는 걸 치렀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자기가 그걸 누려야 될 권리를 누린 거고 단 하나 마지막에 대접을 못 받은 것만 기억이 딱 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0점을 딱 곱해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신라호텔 모든 종업원들이 다 깡패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고객 접점에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고객 만족이라는 거는 마치 댐의 수위하고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 산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댐을 이렇게 막았다 그러면 댐의 평균 수위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닙니다. 제일 낮은 부분 요게 댐의 평균 수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객 만족이 되려면 조직 한두 곳만 올라와서는 안 되고 모든 접점들이 골고루 실력이 올라와야지만 고객 만족이 가능합니다. 옆 피라미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객 만족을 시키려고 그러면 피라미드를 거꾸로 돌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눈에 익숙하신 조직은 아마 이런 피라미드 조직일 겁니다. 제일 위에 기관장이 있고 책임자가 있고 임원 간부들이 있고 관리자가 있고 현장이 있고 고객이 있다. 이런 피라미드 조직이 눈에 익숙하실 텐데요. 요거는 페더럴 익스프레스 페덱스의 기구 조직입니다. 요 밑에 보시면 문장 마크가 있는데요. 이 문장 마크는 멜컴 반드리지 내셔널 퀄리티 어워드라고 해서 MBNQA라고 해서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서 가장 지리주 TQM을 잘하는 회사에 대해서 1년에 보통 뭐 3개, 4개 이상이 될 때도 있습니다. 3개 부분에 골라서 뽑습니다. 하나가 제조, 하나가 서비스, 하나가 중소기업 이렇게 해서 선정을 하죠. 대부분 이제 한 회사씩 선정해내는데 어떤 데는 2개, 3개 될 때도 있습니다만은 이 발더리지라고 이제 통상전 장관이 있습니다. 통상전 장관이 미국이 경쟁력이 옛날에 일본한테 뒤졌을 때 뒤졌던 워딩 자체로 퀄리티 잡고 전 국가 차원에서 고객 만족 퀄리티를 잘하는 회사한테 상을 주자. 그걸 주창을 하다가 이 발더리라는 사람이 이 승마를 좋아하는데요. 말을 타다가 말에서 낙마를 해가지고 다쳐서 죽습니다. 죽자 이 대통령이 그 사람 이름을 기리자 그래가지고 멜컴 발드리지 내셔널 퀄리티 어워드라는 상이거든요. 이거는 미국 기업으로서는 최고의 영예입니다. 그래서 이 발드리지 상을 탄 사람들은 자기 회사 뭐 명함 뭐 이런 데 전부 다 이 문장 마크를 다 넣습니다. 이 발드리지거든요. 그런데 발드리지 상 1회 상에서 서비스 부문에 탄 회사가 이 페덱스입니다. 페덱스는 이런 식으로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위에 고객이 있고 그다음에 종업원이 있고 이 고객과 종업원이 맞다는 요게 고객 특징이죠. 관리자가 있고 시니어가 있고 매니저, 바이스 프레지던트, 제일 밑에 사장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하는 거하고요. 이걸 이렇게 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냐? 똑같은 거 아니냐? 기도조직도 그릴 때 거꾸로 그리면 될 거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기 쉬운데 기본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원칙이 틀려집니다. 이런 피라미드 조직에서 조직을 운영하는 원칙은 한마디로 컨트롤입니다. 위에 사람이 밑에 사람을 챙기는 거죠. 목표를 주고 과정관리를 하고 결과를 보고 평가를 하고 따지고 위에서 누르고 이런 컨트롤입니다. 그런데 조직을 거꾸로 씌워버리면요. 조직의 기능이 바뀝니다.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은 고객이고 고객 접점이고 인폴로이는 뭐라 하냐면 고객을 만족을 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매니저는 인플로이를 지원해주는 사람. 지원해주고 지원해주고. 이 조직의 기능은 컨트롤이 아니라 스포트입니다. 노드스트롬 케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드스트롬이라는 회사는 우리로 따지면 의료백화점이죠. 우리나라에 미국에서 가장 큰 의료백화점인데요. 기구 조직들을 이렇게 그려놓고 기구 조직들 사이에 손으로 이렇게 놨습니다. 고객이 있고 요 종업원들은 고객을 전문으로 모시는 사람입니다. 간부들은 종업원을 모시고 임원들은 간부를 모시고 사장은 임원을 두 손으로 받들어 모시는 사람입니다. 스포트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현실 경쟁에서는 어떻게 되느냐면 사장은 임원을 누르고 임원은 간부를 누르고 간부는 현장을 누르니까 현장은 고객을 발로 짓밟습니다. 이거
중간에 도구 백화점 이렇게 있습니다. 옆에 조금 벗어난 게 있는데 크게 보면 이렇게 잘못 보이죠. 자세히 보시면 한자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만든 조수거든요. 제리에 오기하고 사마 이렇게 있고 옆에 잘못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거 흉내내가지고 삼성물산이라는 이런 데도 다 피라미드 조직 기구적인 건 일단 거꾸로 그려놨습니다. 진짜로 스포트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고객 만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종업 만족입니다. 종업원이 만족하지 않으면 절대 고객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종업원이 불만하면 불만은 고객들한테 전염이 됩니다. 백화점 매장 같은 데서 아침에 간부가 나와가지고 구중을 하고 막 서서 한 30분 동안 고생을 하고 나서 창구 나가서 딱 객장에 나가서 손님들한테 빵긋빵긋 웃어라.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CS, 카스터머 세티스팩션이 되려고 그러면 근본적으로 인플로이 세티스팩션이 돼야 됩니다. 종업 만족이 돼야 됩니다. 이거는 주로 이제 미국 애들이 많이 쓰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위펌이라는 거. Put in it for me. 그 속에, 고객 만족 속에 나를 위한 게 도대체 뭐냐? 고객은 좋아지고 나는 불만이면 안 된다는 거죠. 나도 좋아지고 고객도 같이 좋아지자 이러죠. 그럼 유럽 쪽에서는 주로 인플로이십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리더십만 중요한 거냐? 그거하고 동일하게 인플로이십도 중요하다. 세 개 다 고객 만족의 바탕에는 종업 만족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이건 저희는 실증적인 자료입니다. 저기 용인주 쪽에 가면 에버랜드라고 저희들 그 놀이동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저희들은 고객 만족 지수하고 종업 만족 지수를 지금 현재 5년, 6년째 계속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측정을 하고 있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회사나 사람이나 임원을 평가하는 기준이 다른 데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세 가지로 평가를 합니다. 옛날에 저희 그룹은 어떤 식으로 평가를 했냐면 주로 재무지표 가지고 평가를 많이 했습니다. 매출이 얼마냐, 이익이 얼마냐, 마켓시어가 얼마냐, 자산 이익률이 얼마냐, 이런 식으로 소위 회사가 얼만큼 만족을 하느냐 이거 가지고 평가를 했거든요. 하다가 한 7년, 6년, 7년 전부터 어떻게 바꾼 거냐면 3분의 1씩입니다. 세 가지를 다 만족을 해야 점수를 탑니다. 회사 만족, 종업 만족, 고객 만족입니다. 회사 만족은 뭐 가지고 측정을 하느냐 하면 매출, 이익, 매출별로 평가를 안 합니다. 이익, 마켓시어 뭐 이런 거 가지고 평가를 하고 전통적으로. 그 다음에 저희들은 1년에 한 번씩 꼭 회사에 따라서는 1년에 2번씩 하는데요. 고객 만족을 조사를 합니다. 커스터머 세티스팩션 인덱스라고 해서 고객 만족 지수 이거를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ESI라고 해서 Employee Satisfaction Index 종업 만족 지수를 평가를 합니다. 해서 회사 만족, 종업 만족, 고객 만족의 삼각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CS하고 ES하고 관계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고객 특점이 편의시설, 서비스, 놀이기구, 볼거리, 음식, 식당, 상품, 매점, 분위기, 동물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확하게 똑같이 가지는 않습니다만은 고객 만족 높은 데가 종업 만족이 높습니다. 종업 만족 높은 데가 낮은 데가 고객 만족이 낮습니다. 이게 어느 게 먼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고객 만족이 되기 때문에 종업원이 좋은 건지 종업원이 좋아하기 때문에 고객이 만족이 되는 게 아마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 같은데 어느 게 선언지는 모르지만 확실한 거는 고객 만족과 종업 만족이 같이 간다는 겁니다. 조금 예외적 해석했지만 대부분 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 중에 마지막이요. 약속은 작게 실천은 됩니다. 저희들은 만족 지수라는 것은 절대적인 지수가 아니라 상대적인 지수로 보고 있습니다. 만족이라는 것은 기대 대비 실천입니다. 그러니까 기대가 크면 많이 해줘야지만 만족을 하고 기대가 작으면 작게 해줘도 만족을 합니다. 그런데 기대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게 고객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약속을 많이 하면 고객의 기대는 높아지고 우리가 많이 해줘야 되고, 우리가 약속을 작게 하면 조금만 해줘도 만족을 합니다. 우리가 정치인들을 불신하는 거는 자기가 선거에 나설 때 공약이 이게 나중에 되면 이게 허무할 공짜로 바뀌어버리니까 되기 위해서 내가 이거 하마 저거 하마 해놓고 일단 당선되고 나면 안 하지 않습니까? 약속은 크게 실천은 작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망을 하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요. A라는 조직, B라는 조직 두 가지가 있다고 치면 A라는 조직은 이거만큼 했고 B라는 조직은 훨씬 더 했습니다. 절대적으로 보면 당연히 이쪽이 만족을 해야죠. 그런데 A는 작게 약속하고 많이 실천했습니다.
그럼 만족합니다. B는 훨씬 더 해줬는데도 실망을 합니다. 왜? 약속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약속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고객들한테 약속을 할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작게 약속을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실패한 케이스를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한 5년 전쯤, 5년 더 됐습니다. 삼성물산의 저희 이제 그룹에 SS 패션이라고 옷을 만들어 파는 데가 있습니다. 옷을 만들어 파는데, 얘들 이제 고객 만족 하니까 자기들끼리 다 이제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하나를 만들어낸 게 48시간 익스프레스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매장에서 이제 옷을 팔다가 뭐 가브라를 간다든지 안에 뭐를 입는다든지 뭐 이래 뭐 컬러는 있는데 사이즈가 없다든지 그러면 댁에 돌아가서 계시면 48시간 만에 고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48시간 익스프레스라는 거죠. 자기들끼리는 머리를 굉장히 쓴 거죠. 썼는데 그 아이디어를 내고 고객들한테 그런 홍보를 광고를 했을 때는, 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질이 급한데 이거 뭐 48시간까지 기다리겠어? 매장에 30분 기다려도 찾아가겠지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걔네집을 광고를 했습니다. 광고를 했는데 고객들이, 야, 이거 좋네? 아주 좋은 제도구만. 이래서 대부분의 고객들이, 그래, 그럼 집으로 보내줘.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50시간, 60시간, 70시간이 올라갑니다. 70시간 만에 옷을 가지고 이제 아파트 가서 띵동 눌러서 뚝 주면 고객이 첫마디가, 왜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말 맞다다 용은 용대로 쓰고 뺨은 뺨대로 맞고 이런 식입니다. 차라리 우리가 처음부터 막 고객들한테 한 70시간 익스프레스 했다가 조금 더 되면 60시간, 50시간, 40시간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의욕만 너무 앞서가지고 DHL 광고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신문에서 많이 이런 광고 보셨죠? DHL이 요새 좀 서비스가 많이 나빠졌는데요. 옛날에 이 광고 할 때만 하더라도 서비스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쪽을 좀 확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716국에 0001로 전화를 하시면은 전화벨이 채 두 번 돌리기 전에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라고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실제 전화를 해보시면 DHL 전화 하나는 잘 받습니다. 요새 서비스는 많이 나빠졌는데. 전화를 딱 하면 따르릉 하고 딱 하기 전에 전화를 딱 받고 DHL입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근데 왜 DHL이 1등에서 1위에서냐 하면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이런 약속을 하기 전에 미리 철저하게 트레이닝에 대한 19명의 교환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뭐 쉬운 이야기 같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거하고 이거하고 따로 노는 거죠. 이거는 광고대로 한 서너 명 쭉 줬다가 전화벨 3번 울리면 그래? 좀 늦었다가 그래? 이렇게. 실제 아까 저기 삼성물산이 했던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고객한테 48시간 익스프레스 해놓고 실제 사람은 5명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고객들한테 약속을 할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조금 작게 약속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든 간에 일단 고객들한테 한번 약속을 했으면 약속한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해줘야지만 고객을 만족합니다. 왜냐하면 고객 만족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절대적인 개념이 아닙니다.